안녕하십니까. 박인철 방송 나눈 나 103번째 시간입니다. 이제 100회를 넘어가니까 이제 세는 것도 이제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데,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뭐 감을 잡았을지 모르겠지만, 제가 뭐 103번째, 뭐 104번째 이런 식으로 안 하고, 뭐 한 번, 두 번, 세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순 우리말을 나름대로 이제 사랑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숫자를 매기고 있는데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이렇게 쭉 나가서 이제 100번을 넘어섰고, 아무튼 그런데도 구독자가 겨우 100명 언저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, 현재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주변에 전 가족의 구독자화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1000명도 되고 10,000명도 되고 하면은 뭐 거기서 이제 수입도 생겨가지고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하면 좋겠죠. 요즘에는 이제 뭐 부동산은 억제하고 주식을 또 부양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, 뭐집 사고 땅 사는 것보다는 주식 사는 게 더 할지도 모르겠는데, 아무튼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고.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사랑과 연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,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또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결혼 얘기를 할까 하는데, 그 언젠가 이제 그 TV에서 그 부부가 함께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상대방이 못 보게 이제 그 어떤 단어를 이제 제시를 해주면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, 그거를 이제 그 배우자가 알아맞히는 그런 이제 게임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노 부부가 나와서 이제 그 게임을 하는데, 그 주어진 문제가 신혼여행이었습니다. 할아버지가 이제 그것을 그 글자를 보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, 그 우리 결혼해가지고 가는 그 시기 하니까는 이제 할머니가 대뜸 웬수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니 넉자로 그러니까는 평생엔수 이런 거였어요. 그러니까 정답은 신혼여행이었는데 넉자로 답을 맞추라고 하면서 뭐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가는 거 하니까 이제 신혼여행이라는 정답은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고 이제 평생 멘트라는 넉자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뭐 거기 출연했던 사람들이나 방청객들이나 다 이제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사실 우리가 그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 조상들은,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금년 가을이면 이제 70이 됩니다만,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았던 분들은 뭐 평생 왼수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쨌든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던 것이 그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미덕으로 여겨져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. 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은 뭐 어이가 없다고 하거나 웃어버리겠죠. 뭐 굳이 그렇게 평생을 인내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나. 싫으면 헤어지고 또 많은 사람 만나서 또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일 텐데,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라기보다는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집안, 그 무슨 성씨의 누구네 집안하고 또 무슨 성씨의 어느 집안하고 이 결혼을, 혼사를 맺는다,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했었죠.
이제 그게 그 어떤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또 사회의 제도로서 이제 이게 그 정착이 되어 있는데,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부 일처제가 이제 기본적인 그 법률로서 이제 정해진 그 혼인 제도인데, 현대 사회에서도 그 아랍권에서는 그 일부 다처제가 법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 있고, 그 언젠가 이제 그 아랍권의 그 혼인 제도가 이제 한 사람의 남편이 뭐 네 명의 아내까지 둘 수 있는 것이, 그것이 늘려준 것이 아니라 줄여준 숫자가 이제 그 정도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법으로 제약을 그 가하기 전에는 돈이 많은 사람은 10명이고 20명이고 닥치는 대로 이제 부인을 둘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인정이 되었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정작 그 돈 없는 남자들은 결혼을 못 하게 되니까, 너무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좀 줄여주자라고 한 게, 이제 한 사람당 4명까지만 부인을 두게 하자라는 것이 그 아래권에서 법으로 이제 제한하는 어떤 그 제도라고 들었습니다.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뭐 일부 다처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, 또 티벳의 어느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일처 다부제가 또 시행이 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. 그것도 이제 TV에서 소개하는 걸 봤는데, 그 지역에서는 그 한 사람의 여인을 그 형제들이,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형제가 공유하는 형태로 그 결혼을 그 유지해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를 또 봤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문명 사회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그 공식적인 그 혼인 제도라고들 생각을 하지만, 현대 사회에서도 그만큼 그 어떤 특수한 문명권 안에서는 뭐 일처 다부제도 있고 일부 다처제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혼인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요즘에는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걸 뭐 옛날에 그 평생연수라고 외치던 그 할머니처럼 평생을 그냥 인내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, 뭐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갈라서고, 그것이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또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 또 만나서 또 살기도 하고,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,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단지 두 사람만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2세가 탄생을 하게 되죠. 그 중에 그 우리 사회에서 요즘 이제 그 출산이, 그러니까 출생률이 그 너무 적어서 그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데,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결혼해서 뭐 애를 낳아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, 뭐 애를 낳고 싶으면 낳고 낳기 싫으면 안 낳는 거는 뭐 개인의 어떤 선택의 어떤 문제이긴 한데,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,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단순히 결혼 생활을 뭐 부인과 만나서 그냥 단둘이 살아간다라는 것만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, 정말 나의 어떤 그 2세가 탄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 아이들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뭐 아들, 딸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, 또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때 이제 딩크족이라는 그 유행어가 한때 꽤그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, 그것은 그
딩크라는 말이 그 두 사람이서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않고 단둘이서 그냥 평생을 즐기면서 살려라는 의미라고 했는데, 그 영어는 그 이제 어떤 단어를 그 압축한 건지 그걸 좀 제가 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제 그렇게 단둘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이를 낳고 나서 서로가 또 여러 가지로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데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 한부모 가족이 되어 가지고 그 엄마건 아빠건 한 사람이 아이를 키우고 다른 그 한쪽 부모는 그 양육비만 그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또 그 가정이 그 새로운 형태로 그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. 요즘에는 이제 그러한 그 다양한 형태의 그 가족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뭐 직장의 문제, 또 그 양육의 문제, 또 교육의 문제, 거기다 이제 그 취업의 문제 등등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부동산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연결되는 그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. 이제 제가 여기서 뭐 이거 주제를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제가 그 사랑과 연애에 이어서 결혼을 했을 때 과연 그럼 우리는 그 결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 이어가야 될 것인가. 중요한 것은 그 결혼이라는 그 사회적 그 시스템 안에서 제도화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하다 보니까 연애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거기서 늘 함께 있고 싶어서 이루어진 결혼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이후에 또 아이까지 이제 생기고 했을 때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또 이세까지 탄생하게 해준 내 배우자에게 고맙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쉽게 깨뜨리고 싶은 마음이 과연 생길 것인가. 그리고 거기서 어떤 그 성격상의 결함이라든가 상대방과의 어떤 그 문제점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서로를 거기서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고쳐가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봅시다라고 이끌어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결혼의 가치가 아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평생을 그야말로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다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 헤어지게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헤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 왼수가 되어 가지고 뭐 네가 나를 버리고 가게 놔둘 수는 없겠다 해 가지고 뭐 칼부림을 한다든지 그런 비극적인 그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차라리 그럴 때 헤어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을 곱게 마무리하는 것. 내가 너를 놔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네가 나를 떠날 때 나는 그동안 나와 함께 해준 그 시간만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면서 놓아준다라고 하면은 그 인연이 악연이 아니라 선연이 되어서 그 다음 생에 언젠가라도 또 밝은 인연으로 되어 가지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즉 헤어짐으로 끝나든 만남으로 끝나든
결국 그 결혼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고 했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그 이 부모를 의존해야 되는 그 아이들에게 어떤 그 어떤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어떤 따뜻한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그 양육했을 때 그 아이들은 이 사회에 나가서도 훨씬 그 당당한 어떤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늘 작은 것, 큰 것 가리지 않고 그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사랑과 연애와 결혼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서 비록 몇 명 안 되는 구독자 앞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현재 구독해주는 분들이나 또 미래의 구독자가 되실 분들이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참고로 삼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